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사실 엊그제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항상 뭐 반복적이긴 했지만 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또 판매량을 보면서 역시 애플 이런 얘기들이 항상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스마트폰과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더불어서 IT 전기전자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인트로에 서두에 애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폰 13이 이제 시리즈가 공개됐는데 뭐 애플은 항상 그래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주요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좀 별로였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런 뷰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아이폰 13도 아이폰 12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좋은 스마트폰으로 평가를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출발 시점이 아이폰 12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애플 관련 기업들의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상당히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출발선에서 본다면은 아이폰 13이 공개됐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카메라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보면은 아이폰 12하고 동일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그 판매량이 올해 아이폰 13이 12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러는 것이 이제 첫날의 평가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이폰 12 판매량이 보통 이제 출시해서 1년 정도 8천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13까지 이제 5G 내에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애플의 시장이 공고해지는데 일단은 그 기저 효과가 높다는 게 부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나 주요 기능이 작년 12하고 차이가 적다 보니까 올해 판매 증가하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생겼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이 판매 동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갔다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시점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증가가 명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작년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한 달 동안 만약에 판매량이 좋다면은 이것이 다시 2022년도 애플 및 애플 관련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3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판매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전 기 너무 많이 팔려서 그런 엽기제 효과인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삼성에서 폴더블 폰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경쟁 구도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의 어떤 폴더블 폰의 흥행 성공으로 인한 약간의 시장의 어떤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삼성의 어떤 이런 흥행 성공이 관련 부품사들로 좀 체인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판매량에서 폴더블 폰과 아이폰이 너무 차이가 났기 많이 때문에 난다. 네. 폴더블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기 애플 고객이나 삼성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은 적다 보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 판매량이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250만 대 정도 판매했고요. 이번에 폴더블 폰이 상당히 그 플립 중심으로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량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판매량을 보면은 750만 대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판매가 상당히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판매되는 물량이 이제 7천만 대 초반이고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가 연간 1,000만 대 파는 모델을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IM과 그다음에 관련 부품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연결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폴더블 폰이 이제 지난해 나왔지만 올해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후속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가 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면 결국에는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을 1,000만 대를 넘어서는 것이 내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나 관심은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높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결국 하이엔드 제품에서 애플이 이제 점유율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려면 어쨌든 비용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럼 그 비용을 그 부품사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만약에 판매량도 봐야 되겠지만 판매량이 설사 잘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아주 중기적으로는 애플 관련주들 쇼쳐야 그러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의 차별화가 과거보다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 매년 나오겠지만 주요 기능 빼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기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가격 인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품 업체들과 애플과의 관계는 과거처럼 다수 기업이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핵심 기업을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MS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체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일 수 없다면은 결국엔 수익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년 전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채택하면서 모델 라인업이 늘어났고요. 향후의 전망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삼성이 채택하고 있는 폴디드 카메라를 이제 프리미엄 폰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또 폴더블 폰도 애플이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업체들이 수혜가 되는 것보다는 그 관련된 몇 개 기업만 더 한국 업체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좀 소수 기업으로 좀 압축해서 애플 관련주로 보시는 게 장기적인 그림은 맞다 보고 있습니다. 압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내신 레포트를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차별화라고 썼는데 네. 저는 거기서 딱 든 느낌이 차별화라는 얘기는 모두가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피크아웃 논리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보시기에 피크아웃 논리 거기다가 차별화하게 되면 뭐 밸런스 게임을 하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것도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해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업체 간의 그 실적의 차별화도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에서도 유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통합으로 본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성장 둔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프리미엄 폰 쪽으로 이제 애플과 삼성이 나간다면은 그 관련된 기업만 이제 압축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량 증가 측면에서는 작은 부품 기업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로 본다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MLCC 이런 카메라 그걸 보면은 대형 우량 IT 기업만 상당히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내년도까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에서 본다면은 작은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 IT 기업으로 더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주요 아이템이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좀 대형 IT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작은 기업은 약간의 그 사이클 투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출시 전에 좀 사고 출시되면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본다면은 장기적인 투자하고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좀 IT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떨어질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 IT 산업으로 본다면은 이제 4분기와 1분기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보통 글로벌 IT 수요가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기가 이제 9월에 있고요. 뭐 이번에 애플 아이폰 신모델도 9월에 있고 삼성도 노트나 폴더보다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셀인이라고 하죠. 부품업체 중심으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이제 셀아웃이 이제 명확하게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글로벌 정부도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결국엔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서 노트북이나 TV 수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절대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의 전망치는 다소 좀 높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간적으로 본다면은 4분기, 1분기가 좀 3분기보다는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전망치를 일부 좀 하향이 된다면은 조금은 피크아웃은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내년 1분기 이후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PC 시장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5G 전환 과정에서 삼성과 애플의 유사한 변화가 없고 그 안에서 폴더블로 전환이 되고요. TV 같은 경우는 또 OLED로 전환이 되고 본다면은 결국엔 대형 IT의 기업이 갖고 있는 부품, 그 경쟁력은 중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따지고 보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뭐 부품주, 그러니까 대형 부품주들, 삼성전기나 LG노태 이렇게 네. 가자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담당하시는 것 중에 IT 총괄이시다 네. 보니까 IT 쪽에 얘기를 하다 보면 반도체 얘기를 뭐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도 뭐 선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쩌면 다가오는 악재는 아직 반영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공급단의 얘기인데 최근에 인텔이 공격적인 반도체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좀 반도체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메모리 분야입니다. 맞아요. 디램과 낸드고요. 인텔이나 이제 대만의 TSMC를 언급할 때 보면 이제 비메모리와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 칩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OEM 업체들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메모리 쪽에서 이제 3분기까지 이제 고정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물 가격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 때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서버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좀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전망치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전환한다면은 최근에 현물 가격이 조금 더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4분기 때 고정 가격이 원래 전망치는 올라갈 거로 보는데 일부 이제 조사 기관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와 1분기는 고정 가격이 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4분기와 2022년 실적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보면은 좀 소폭이나마 4분기에 이익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인텔이나 이제 TSMC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IT 쪽에서 본다면은 자율주행과 전기 자동차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서버나 그런 비메모리 쪽으로 늘어난다면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파운드 시장이 지금보다 성장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텔이나 TSMC도 그런 부분을도 자기네 전략과 맞물리기 때문에 좀 경쟁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먼저 고객 확보 측면에서 생산 능력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여기는 반도체 일부가 공급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도 연말이나 내년 초 가면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나 그런 부분도 이제 4분기 지나간다면은 어느 정도 내년 1분기부터는 상당히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중반부터는 또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반도체를 좀 기대해 보는 것이 IT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기간이고 아까 이제 넌지시 TV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LCD 쪽은 중국이 거의 이제 뭐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LG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사실 슬슬 발을 빼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마존에서 또 TV 시장 진출을 한 뉴스들이 네. 있었어요. 어떻게 봐서 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건지 글로벌 TV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이 이제 TV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지 패널이
현재는 이제 공급 타이트한 상황이지만은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은 LCD 패널을 구조 조정을 했고요. 네. 중국이 대부분 이제 패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약해진다면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압박이 옵니다. 그럼 패널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아마존이 이제 중가 저가 시장을 뛰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쪽 부분은 이제 좀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과 LG전자가 TV 쪽에서 세계 시장 1, 2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아마 두 기업도 MS 경쟁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LCD 시장에서 중국이나 아마존에도 밀리니까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TV라고 얘기할 수 있는 OLED TV, 삼성도 내년부터는 이제 QD OLED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OLED TV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좀 한국 업체들은 이제 TV 쪽인 OLED TV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존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더 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넌지 씨 그 대형 부품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것 중에 탑픽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자 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로 보면은 좀 3분기까지는 저는 이제 부품주가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에 대비해서 네. 전기나 이노텍의 영향이 좀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4분기, 1분기도 다소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4분기 때는 시장 대비 IT 기업들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못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부진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이나 이런 걸 거친다면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좀 IT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IT 네. 기업이 가려면 역시 반도체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 연간 유망 종목으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가가 조정할 때 조금은 비중을 늘려서 내년 연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기업의 가조해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나 LG전자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노텍 들을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야 나머지 IT도 네.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다. 뭐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3개월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비중을 조금씩 빠질 때마다 산다라든지 아니면 좀 악재가 나왔을 때 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삼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IT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뭐 꿀팁이라고 할까요? 리프레스 기준 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어떤 이슈에 따라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그 일반 투자가를 만나면은 그래도 어렵지만은 기사를 잘 보셔서 네. 산업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뀌는 거를 보시고 음. 조금은 이제 미리 들어가는 기업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TV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CD TV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OLED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삼성이 꽉 잡고 있고 대형 TV 쪽에서는 이제 LG가 갖고 있는데 잘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 OLED 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참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플렉서블도 OLED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기술 반환을 해서 OLED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스마트폰도 이제 5G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을 노트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내년부터 그 물량을 더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빠르면은 2023년, 늦어도 24년에는 애플이 폴더블로 들어온다면은 또 폴더블 관련된 기업을 또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산업적인 큰 변화를 좀 내다보고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쫓아가시는 것이 크게 보면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전반에 대한 얘기를 대신증권의 박강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